안녕하세요. 자기 전 이야기 나이트북 스토리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탈무드의 지혜. 먼지 위에 새긴 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사라질 것 같은 말이 어떻게 오래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광장 한켠. 낡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거의 지워진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는다. 글씨는 바람과 비에 발에 흐릿했지만 어떤 이는 그 문장을 기억했고 어떤 이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벤치 옆에서 놀던 한 소녀는 그 문장을 늘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누가 쓴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소녀는 글을 쓰는 어른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전해진 자신의 글 한 줄이 삶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종이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매일 마음속 벤치에 문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전한 말은 어떤 마음으로 남아 있을까요? 탈무드의 지혜. 저울 위의 사과.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의 마음을 가만히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늦은 오후. 구석가게 하나에 작은 사과 하나를 손에 든 노파가 들어섭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이 사과 하나 얼마인가요? 상인은 사과를 저울에 올려보지만 그보다 먼저 노파의 손떨림에 눈길이 머뭅니다. 저울 눈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과를 몇 개 더 얹고 바구니를 건넵니다. 노파는 놀라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저에겐 이 동전 하나밖에 없어요. 상인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사과의 값은 무게로 정하지만 손의 떨림은 마음으로 읽는 법이지요. 우리의 저울은 가끔 마음을 먼저 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저울에 올려보셨나요? 가볍게 보였던 당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겐 무거운 위로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지혜. 닫힌 서랍의 기도. 오늘 하루 마음속에만 담고 있던 말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들리지 않아도 마음에 닿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회당의 구석방. 거기엔 낡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닫힌 기도의 서랍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부터 누군가 익명으로 그 서랍 안에 쪽지를 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엔 이름도 없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잘 참았습니다. 아픈 이를 위해 한 끼를 굶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가 쓴 건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 조용한 쪽지들은 언젠가부터 회당을 찾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회당을 청소하던 소녀가 우연히 그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고 그 안에 마지막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힘이 없네요. 그래도 누군가 이 글을 읽어주었으면 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살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노트를 읽은 소녀는 그날 밤부터 자신도 서랍에 기도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서랍은 다시 조용히 닫혔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닫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진심을 마음속 서랍에 넣어두셨나요? 그 조용한 마음도 하늘 어딘가로 닿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탈무드의 지혜. 거꾸로 심은 나무. 오늘 하루 당신의 선택은 어디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나요? 오늘은 잘못 심은 나무처럼 보였던 삶이 어떻게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마을 외곽 빈 땅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사람들은 그 뿌리가 하늘로 향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거꾸로 심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그 나무는 자라지 못할 거야. 물도 못 마시고 열매도 못 맺겠지. 하지만 노인은 그 나무 옆을 지키며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비가 오고 바람이 지난 뒤 그 거꾸로 선 나무에서 조용히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 나무에서 향기로운 꽃이 피었고 다른 어떤 나무보다 먼저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묻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했죠? 노인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모든 생명은 빛을 향해 방향을 바꿀 줄 압니다. 거꾸로 자라더라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뿌리도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울 수 있지요. 때로 우리도 잘못된 방향으로 심어진 듯한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아있으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자라게 하셨나요? 당신의 뿌리가 어디에 닿든 그 안에 피어날 열매를 믿습니다. 탈무드의 지혜, 빗속의 편지. 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말을 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기셨나요? 오늘은 시간을 건너 결국 전해진 한 통의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오래된 골목. 한 우체통 아래 젖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체부는 호기심에 종이를 들었고 거기엔 번진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그에게 닿지 않더라도 그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주소도 없었습니다. 우체부는 그 편지를 가슴에 넣고 매일 배달을 마친 후 그 글을 다시 꺼내 읽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러 그 우체부는 은퇴를 앞두고 자신이 지닌 물건을 정리하던 중 그 젖은 편지를 다시 발견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없어도 나는 그 마음을 매일 가슴에 품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근무일 그 편지를 우체통 안에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당신의 말은 토착했습니다. 그는 행복했답니다. 편지는 반드시 받는 사람에게 가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읽어준 단 한 사람에게 닿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진심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요? 그 편지가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탈무드의 지혜. 등 뒤에 연필 한 자루. 오늘 하루 당신의 등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나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지켜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학교의 교실 한쪽. 책상이 망가지고 연필이 짧아져도 항상 조용히 공부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혼자였고 누군가와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그 아이의 필통엔 매일 아침마다 짧은 연필이 다시 깎여 있었고 지워지지 않던 연필 자국 위엔 누군가 고운 지우개 자국을 남기곤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사이에 누군가가 그의 등 뒤에서 작은 도움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졸업식 날 그 아이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신 분께 이제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세상엔 빛나는 이름 없이 조용히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 누군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의 등 뒤에 연필 한 자루를 놓아주셨나요? 탈무드의 지혜. 깃털 하나로 막은 문. 오늘 하루 당신의 조용한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길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벽이 되었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한 도시에 커다란 창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을의 모든 곡식이 보관되어 있었고 굳게 닫힌 문은 언제나 새빗장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예고되었습니다. 모두가 바삐 움직였고 창고 문을 닫고 고정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누군가의 실수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급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바람에 흔들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문틈에는 작은 깃털 하나가 걸쳐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 바람에 흩날리던 깃털을 장난삼아 끼워두었는데 그게 문이 열리는 걸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가장 약한 것이 오늘 우리 마을을 지켜주었군요. 그리고 그날부터 마을 창고 문 옆에 하얀 깃털 하나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깃털 하나처럼 우리의 조용한 행동, 가벼운 말, 미약한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깃털 하나를 세상에 남기셨나요? 그 가벼운 것의 무거운 의미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지혜, 불빛 아래에 이름 없는 책. 오늘 하루 당신은 어디까지 완성해 보셨나요? 오늘은 모두가 떠난 자리에 남아 마지막 돌 하나를 올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회당을 새로 짓기 위해 돌을 날랐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많은 손들이 오고 가며 언제나 함께였던 건축 현장.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한 사람씩 사라졌고 누군가는 일 때문에, 누군가는 몸이 아파, 또 누군가는 흥미를 잃고 돌아섰습니다. 회당은 거의 완성되었지만 한 구석 기둥 위 마지막 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돌을 들어 올리는 일은 힘들고 조심스러웠기에 모두가 나중에 하자며 미뤘던 일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무도 없는 현장에 한 노인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마지막 돌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둥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망치로 마무리한 후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지나가던 소년이 물었습니다. 왜 혼자 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끝을 남기면 그 전에 쌓은 모든 정성이 흩어질까봐. 나는 그저 마지막 하나만 맡았을 뿐이란다. 우리는 종종 처음을 기억하고 중간을 지나 끝을 놓칩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하나를 올리는 이의 손끝에서 진짜 완성이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지막을 스스로 마무리해 보셨나요? 그 조용한 돌 하나의 무게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탈무드의 지혜, 불빛 아래에 이름 없는 책.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셨나요? 오늘은 이름 없이 남겨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오래된 서구 한 켠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도 바랬고 제목도 저자도 없었습니다. 책 등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글이 불이 되길. 사서들은 그 책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힘들거나 눈물을 흘리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그 책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안엔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글들이 조용히 적혀 있었고 그 말 한 줄이 누군가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곤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하루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주는 이가 있다면 버틸 수 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책 한 장 귀퉁이에 자신의 이름을 작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책이 내 어두운 날을 밝혔기에 내 마음도 여기에 남깁니다.
그날 이후 책장은 점점 글귀로 채워졌고 그 이름 없는 책은 많은 이들의 고백과 응원으로 가득 찬 불빛이 되었습니다. 때로 이름 없는 것들이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만으로 남겨진 흔적은 빛처럼 이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말 한 줄 누군가에게 불빛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보다 마음이 먼저인 순간들을 함께 기억합니다. 탈무드의 지혜, 불리지 않은 이름 하나. 오늘 하루 당신의 이름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오늘은 이름 한 번 불리지 않았지만 가장 큰 자취를 남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오래된 학교. 한 교실 벽 한쪽에 다 쓰러져가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도 앉지 않았고 선생님도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그건 남겨둔 자리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전학 온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 선생님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자리는 왜 비워두는 건가요?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는 몇 해 전까지 이 학교를 위해 묵묵히 청소하던 한 사람이 있었단다. 이름도 사진도 기록도 남기지 않았지만 매일 새벽마다 와서 이 교실을 가장 먼저 열고 아이들의 신발을 맞춰두고 연필심이 다른 것들을 갈아두고 갔지. 그리고 덧붙였다. 그가 떠난 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라. 장례식 공고조차 붙이지 못했단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그 의자에 함부로 앉지 않았고 아침마다 그 앞에 조용히 감사합니다 라는 쪽지를 놓고 가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손길은 수많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새겨졌다. 모두가 기억하는 이름보다 아무도 모르게 남겨진 손길 하나가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어디에 남기셨나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트북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